얘가 한 1,800만원 정도 해요. 슬레이어 에스프레소라는 모델이고, 얘가 EK43S 한정판이고 330만원 정도 해요. 이 테이블만 해도 얘가 모션 데스크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이 모션 데스크만 해도 한 200만원. 그리고 얘 있죠, 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얘가 문레이커라고 커피 이게 재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얘만 해도 한 80만원 정도 합니다. 그냥 이 화면에 들어오는 것만 해도 한 2,500만원 정도 하는 거예요. 제가 15년 전에 바리스타 학과를 다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홈카페에 쓴 돈만 1억이 넘어요. 진짜 미친놈 같죠? 진짜 그만큼 커피를 엄청 좋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거의 끝판왕까지 와본 거잖아요. 근데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싼 장비 사면 진짜 좋으실 것 같죠? 저는 사실 이 에스프레소 머신도 사고 나서 엄청 후회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압력이 안 걸리고 그냥 물이 똑똑똑 떨어져요. 프리브루 유량이랑 이 머신 자체의 압력, 이 추출되는 물의 온도, 이 에스프레소 머신이랑 분쇄도가 어느 정도가 맞는지. 그래서 제가 이 머신을 사고 나서 솔직히 일주일 정도는 계속 만족스러운 맛이 안 나와가지고 세팅만 잡았어요. 세팅만. 진짜 빨리 맛있는 커피는 마시고 싶었는데 제 생각보다 맛있는 커피가 안 나와버리니까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후회가 엄청 됐어요. 솔직하게. 제가 바리스타 학과 하니까 그나마 포기를 안 한 거지, 머신을 아예 한 번도 안 써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100% 바로 팔았어요. 일주일 만에. 그 정도로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진짜 어이없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 하이엔드급 머신이 있어도 매일 쓰는 게 있어요. 매일 쓰는 거. 진짜 매일 쓰는 거. 저랑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는데 진짜 저렴하게 사면 합쳐서 한 10만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제가 홈카페에 1억을 썼어도 결국 이 10만원 주고 산 건 계속 사용하더라고. 아무리 비싼 머신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가장 스트레스 안 받고 실패 없이 간편하게 맛있는 커피 내리고 싶을 때는 무조건 이걸 씁니다. 오늘 5가지 도구를 하나씩 다 알려드릴 건데요. 각각 입문용으로 살 거, 그리고 나중에 나는 커피를 더 맛있게 내리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업그레이드 하면 좋을 거, 이렇게까지 같이 한번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려볼게요. 구독자분들이랑 의견이 조금 안 맞아서 악플이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짜 솔직하게 1억을 쓰고도 매일매일 사용하는,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 동안 사용할 거, 그걸로만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만약에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이미 핸드드립을 잘 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처음 홈카페에 입문을 한다? 그러면은 저처럼 홈카페에 돈을 많이 썼으면서도 전공자이면서도 좀 쉽게 초보자의 눈높이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내 커피 맛이 조금 아쉽다? 그러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야 됩니다. 이대로만 하시면 커피는 무조건 핸드드립 전문점보다 맛있어집니다. 진짜로 무조건 맛있어져요. 에스프레소로 홈카페로 입문하기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거 일주일 동안 세팅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스트레스를 받고 까다롭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저렴하게 한 잔 한 잔 실패 없이, 그리고 한 번 사면 평생 쓸 수 있는 핸드드립 도구들, 그리고 제가 진짜로 평생 동안 쓸 도구들만 써본 도구들 추천드릴게요. 필요한 건 5가지예요. 커피를 담는 드리퍼와 필터, 그리고 커피를 담아줄 서버, 더 정확한 계량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더 일정한 맛을 낼 수 있게 해주는 저울, 물 붓는 연습을 할 필요가 없는 주전자와 물줄기 조절 밸브, 마지막으로는 그라인더입니다. 우선 자리 옮겨서 드리퍼부터 차례대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종류가 몇 가지지? 이거 진짜 카메라에 다 담기지도 않네. 여기 이제 케맥스나 프렌치 프레스도 있고 진짜 엄청 많아요. 그리고 뒤에 한 2개 정도 더 안 가지고 온 게 있거든요. 와, 이거 봐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카메라에 다 안 담겨요. 와, 종류 몇 가지인지 세지도 못하겠다. 이게 커피를 어떤 방식으로 우려줄지 결정하는 도구예요. 제가 15년 전 바리스타 학과 다니면서 처음 핸드드립 시작했을 때 이 하리오죠, 얘로 시작했거든요. 하리오 V60로 제일 처음에 이제 홈카페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야, 근데 제가 처음에 내린 커피가 도대체 얼마나 맛있을까, 진짜 맛있겠지 하고 기대를 안고 한 모금 딱 마셨어요. 어땠을까요? 와, 마시자마자 바로 뱉었습니다. 진짜로요. 진짜 식초 같은 맛이 나면서 떫어가지고 미치겠더라고요. 그 이후로 한 반년 정도 핸드드립 도구를 다 박스에 넣어버리고 쳐다도 안 봤어요. 제가 커피리블의 서필훈 선생님이랑 대한민국 1세대 보헤미안 커피숍에서 핸드드립 하는 걸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이게 어떻게 하는지 감도 안 잡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전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하리오로 시작하면서 도대체 왜 실패를 했을까요? 자, 이거 이 많은 거 우선 한번 좀 치우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커피를 예쁘게 우선 잘 담아줄게요. 제가 그 당시에 초보자니까 물을 막 엄청 콸콸 부었을 거 아니에요. 봐봐요. 이렇게 쑥 부었어. 그러다가 이 옆에 이렇게 흘려버렸네. 보이세요 지금? 아예 맹물이 나와버리죠. 봐요, 여기 쭉 가운데 이렇게 붓다가 옆으로 이렇게 부어버렸어. 그대로 나와버리잖아요. 아예 커피층을 하나도 통과를 안 하고. 그러면 이렇게 커피를 추출했을 때 커피에서 어떤 맛이 날까요? 당연히 물맛이 나겠죠. 많은 유튜버 분들이 하리오 플라스틱 이거 많이 추천해 주잖아요. 그분들은 이미 수백 번 연습한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챔피언들, 하리오로 우승한 사람들 많죠. 그런데 공통점이 뭐예요? 엄청난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홈카페 시작할 때 전문가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가가 진짜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당근마켓을 한번 켜가지고 하리오 한번 검색해보세요. 매물 엄청 많을 겁니다. 왜 많을까요? 하리오로 시작하라고 해서 다 자기가 내린 커피 맛에 실망하고 갖다 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칼리타 웨이브예요. 왜 추천할까? 지금 한번 봐볼까요, 같이? 자, 칼리타 웨이브 물 붓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그냥 계속 부어볼게요. 바깥쪽으로. 근데 어때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물을 붓죠? 어때요, 여러분? 물이 고여서 이렇게 차오르잖아요. 다 균일하게 이렇게 차오른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제 그럼 가운데에만 한번 부어볼게요. 어때요? 균일하게 차오른다. 차오르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그 바깥쪽에 붓는 실수를 했어. 만약에 초보자여서 가지고 이거 쭉 바깥쪽에 부어요. 어때요? 다 젖어버리잖아. 다 커피가 다 젖어버리잖아요. 근데 얘 바깥쪽에 부으면 어때요? 그냥 흘러버리잖아요. 가운데가 지금 하나도 안 젖잖아요. 얘 그럼 바깥쪽 여기 한 군데만 부어볼까요? 어때요? 다 젖잖아. 다 물이 차오르죠. 당연히 물을 계속 부으면은 얘도 어느 정도 차오르긴 하겠죠. 하지만 아까 제일 처음에 보셨다시피 여기도 이거 생기는 모양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푹 파여버렸죠. 반면에 얘 한번 봐보세요. 모양이 조금 안 예쁘긴 해. 하지만 물이 차올랐다가 전체적으로 다 고르게 적시고 나서 쭉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추출된 커피 한번 봐보세요. 보이세요, 색깔? 아예 다르죠. 보셨다시피 커피층을 고르게 다 적셔주고 나서 그 다음에 물이 천천히 빠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 커피를 500원짜리 동전 크기로 이렇게 가운데에다가만 이렇게 500원짜리 동전 크기를 계속 동그랗게 부어주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맛있어요. 그냥 커피가 다 차오르면서 전체적으로 맛을 싹 이렇게 씻어내주기 때문에. 얘는 제가 실수를 해도 웬만한 카페에서 사서 마시는 것보다 훨씬 무조건 맛있어요. 얘는 카페에서도 숙련된 바리스타들이 내려도 실수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다니까요. 초보자한테 꼭 필요한 게 뭘까요? 기술이 아니에요. 푸어링 스킬이 아니에요. 초보자한테 필요한 건. 초보자한테 필요한 건 맛있는 커피는 이런 맛이구나, 이걸 경험해 봐야 됩니다. 이 경험이 초보자한텐 꼭 필요해요. 근데 제가 계속 초보자만 강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홈카페에 1억을 쓰고 나서도 진짜 솔직하게 맛있는 커피 실패 없이 마시고 싶다, 그리고 손님이 왔는데 맛있는 커피를 대접하고 싶어, 그럼 저는 진짜 칼리타 웨이브 씁니다. 제 쇼츠들을 봐보세요.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다 감탄하고 맛있다고 한 거 칼리타 웨이브. 당연히 하리오도 제가 내리면 맛있어요. 근데 초보자들은 그게 아니라는. 그리고 저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이 중국산 김치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중국산 김치라는 걸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외국인은 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김치는 그렇게 유명하다고 떠들어댔는데 맛없는 쓰레기 음식이네, 이렇게 오해하겠죠. 우리 한국인들은 얼마나 억울해요. 김치는 그런 맛이 아니잖아요. 중국산 김치하고 한국에서 김치 명인이 담근 김치는 분명 다르잖아요. 그리고 각자 집에서 어머니께서 담그신 김치도 맛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외국인은
중국산 김치 때문에 평생 김치 자체를 먹고 싶어지지 않아져 버리겠죠. 하리오로 시작해서 커피가 맛없다고 느껴버리는 그 커피가 홈카페를 포기하게 만드는 중국 김치 같은 거예요. 만약에 원두 자체가 퀄리티가 좋다는 가정하에 카리타 웨이브로 홈카페를 시작해서 커피에서 나오는 단맛을 제대로 느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초보자 입장에서. 그러면 집에서 내리는 커피가 무조건 카페보다 맛있구나, 50g에 10만원 넘는 이런 거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인 가격대에 먹을 수 있는 스페셜티 커피를 사면 카페보다 훨씬 싸요, 가격이. 카페에서 사 먹는 것보다 가격도 훨씬 싸고 맛있는 커피를 집에서 마실 수 있는데 당연히 재밌죠. 이 붓는 것도 재밌어, 그리고 맛있네. 그러면 누가 재미를 안 느낄까요? 이것보다 더 맛있게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라인더 사지 말라고 해서 사버려요. 산미 싫어하는 사람도 대부분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다 맛있어요. 진짜입니다. 제 주변 지인들이 결국 다 저의 이 플랜을 따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인들 제일 처음에 클레버로 입문시켰다가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카리타 웨이브를 한번 내려줘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맛이 다르냐고 물어봐. 와, 네 커피는 진짜 잡스러운 맛이 하나도 안 난다, 너무 맛있다. 그러면은 그냥 카리타 웨이브 사서 가운데에만 부으라고 합니다. 2, 5, 10 이렇게 부으라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원두의 2배수만큼 뜸을 들여요. 그리고 3분 이내로 원두의 5배까지 물을 부어줘요. 그리고 100g 가수해주는 거, 2, 5, 10 레시피, 카리타 웨이브 그 레시피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집에서 사 먹는 게 무조건 맛있대요. 무조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맛있는 커피에 대한 기준, 맛 자체를 알아버리잖아요. 단맛이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제대로 추출이 됐고 깨끗한 커피, 이런 커피를 마셔버리면 이제 웬만한 카페에서 커피를 못 사 먹겠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맛의 기준이 제대로 잡혀있는 커피, 국산 김치 명인의 맛으로 맛의 기준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된 한국 김치 맛을 알아버리니까 맛없는 김치를 먹었을 때 아, 이 김치는 너무 싱겁다, 이 김치는 너무 짜다, 뭐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맛의 기준이 뭐다? 제대로 된 원두와 카리타 웨이브로 추출한 커피다. 아시겠죠? 제대로 된 커피를 어디서 사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원두 컨텐츠 있어요. 제가 실제로 지금 사 먹는 거고 이번 주에도 한 33만원 이상 썼습니다. 카리타 웨이브는 이렇게 작은 거, 큰 거 두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커피를 진짜 자주 드시고 두 분이서 함께 드신다 라고 하면은 이 185를 사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제품 태그에 다 달아줄게요. 그리고 레시피랑 싹 다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유튜버들이 하리오를 많이 추천을 해주니까 하리오를 사보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하리오 스위치 사시면 됩니다. 하리오 스위치. 제가 하리오 스위치 레시피를 세계 챔피언들 레시피로만 5개 모아가지고 아이스까지 해서 이 영상에 다 담아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 나는 그래도 칼리타보다는 챔피언들 많이 사용하는 하리오 스위치를 사서 한번 내 커피 실력을 늘려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리오 스위치 사세요. 만약에 진짜 초보다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칼리타 웨이브 추천드리고, 나는 커피 좀 맛없어도 실력이 늘 때까지 나의 맛없는 커피를 견딜 수 있다라고 하면 하리오 스위치 추천드려요. 그 이외에 이제 제가 아까 초반에 막 보여드렸던 엄청 많은 30개 넘는 이 책상에 다 깔아도 보이지 않았던 그 드리퍼들 중에 만약에 흥미가 생기는 게 있다, 재미가 붙었다 그러면은 제가 엄청 여러 가지 레시피 영상들을 많이 올렸어요. 드리퍼별로 챔피언들이 사용했던 거. 그리고 그거를 꼭 봐보시고 아니면 무료 PDF에 적힌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 PDF 고정 댓글 링크에 달아줄 테니까 바로 꼭 다운 받아 가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커피를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 서버예요. 이렇게 추출된 커피를 받아주는 용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정말 완전 가성비로 입문을 하고 싶으시다 라고 하면은 9,000원짜리를 우선 태그에 달아둘 건데, 이거는 취향에 맞게 여러분 예쁜 거 사시면 됩니다. 예쁜 거. 저는 여러 가지 서버를 가지고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저는 우선 서버를 얘 2개, 2개, 1개, 1개, 얘 2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8개 정도? 아, 그리고 계량 서버도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9,000원짜리를 처음에는 사셨으면 좋겠어요. 얘가 우선 이 밀리리터가 있기도 하고 그냥 싸요. 싸고 주둥이 구멍이 안 커가지고 어떤 드리퍼나 딱 맞게 다 올릴 수가 있어요. 구멍이 너무 커버리면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넘어진단 말이에요. 너무 커버리면. 얘는 이런 작은 드리퍼도 딱 맞게 끼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한번 사면 오래 쓸 수 있는 거, 평생 쓸 수 있는 거, 이거 우선 추천드린 거고, 취향에 맞게 예쁜 거 하나 사시면 됩니다. 향이 더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얘도 사보고, 이 아벤시 웨이브 얘도 2개나 샀거든요. 설거지하기도 우선 귀찮고요. 그 향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아직 안 해보긴 했지만 딱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많이 쓰고 저도 그냥 한번 가지고 싶어가지고, 예쁘게 생겼잖아요. 또 고급지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막 아로마 거품층이 생겨가지고 막 향을 더 발현시켜주는
된다고 막 그러는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궁금해서 샀지만 딱히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내릴 때 보면서 예쁘다, 내릴 때마다 예뻐서 만족이 된다, 그런 거 사시면 됩니다.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끝판왕 이런 거 없어요. 그나마 이게 아벤시인데 저는 솔직히 진짜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성비, 칼딘, 그냥 나는 좀 예뻤으면 좋겠다 하면 제가 가장 질문 많이 받는 거 이거 2가지 해가지고 3개 제품 태그를 달아두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저울이에요. 얘 40만원 넘는 거, 그리고 얘도 30만원이 넘어요. 거의 한 40만원 정도 하고, 그리고 얘는 브루소라는 제품인데 그냥 쿠팡에서 1등 하길래 한번 타이머 있는 저울 사봐야겠다 해서 사서 3년째 쓰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기술력이 좋아져가지고 15,000원 정도 하는 그 아쿠바라는 저울이 있어요. 저는 안 써봤습니다. 근데 그 저울이 0.1g 단위로도 무게를 잴 수가 있고 후기가 엄청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굳이 이 C타입으로 충전을 안 해도 괜찮다 라고 하면은 그냥 AAA 사이즈 건전지를 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5,000원으로 핸드드립 저울 살 수 있다? 요즘 기술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것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해요. 비싼 거랑 싼 거랑 차이가 반응 속도 차이예요. 자, 반응 속도 차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바람만 불어도 이렇게 무게가 바뀌긴 해요. 그쵸? 근데 얘도 이렇게 바뀌긴 합니다. 근데 얘가 조금은 더 느리긴 해요. 근데 이게 저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울 반응 별로 안 중요해요. 한 60g까지 붓고 싶어. 그러면 얘는 더 빠르니까 더 즉각적으로 멈춰줄 수 있긴 해요. 근데 얘가 약간 느리잖아요. 그러면은 느린 만큼 미리 멈춰주면 되잖아. 근데 60. 근데 아무튼 이 1, 2g 차이가 여러분들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커피를 잘못되게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익숙해지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쓰는 거 똑같이 한번 사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3년째 고장없이 잘 쓰고 있는 이 브루소 추천드리고, 그리고 나는 진짜 저렴하게 뭐 저울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다고 하니까 아무거나 쓸래 하면은 그냥 아쿠바 저울 15,000원짜리 이렇게 한번 추천드릴게요. 저울은 만약에 진짜 다른 거 다 사고 나서 돈이 남는다, 좋은 저울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 쓰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전까지 저는 딱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울은 0.1g 단위로 나오기만 하면 되고 타이머 기능 있으면 된다, 그냥 이게 끝입니다. 그 다음은 주전자랑 물줄기 조절 밸브입니다. 제가 처음에 드립커피를 시작하고 나서 그 커피가 너무 맛없어서 싱크대에 갖다 버렸다 그랬잖아요. 하리오라는 드리퍼가 어려워서도 있지만 핸드드립 물줄기를 제대로 못 부은 제 똥손 탓도 있거든요. 핸드드립 하는 거 쇼츠에 올릴 때 어떤 구독자분이 이미 고수이실 텐데 왜 이런 조절 밸브 사용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연히 물줄기 신경 써서 부으면은 잘 부을 수 있죠. 아무래도 저는 많이 부어봤으니까 잘 부을 수 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진짜 그런 것마저도 신경 안 쓰고 항상 쉽고 편하고 맛있게 그냥 이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얘는 홈카페에 1억을 쓰고도 아직까지도 실제로 매일매일 쓰는 거를 그냥 그대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누군가가 보기에는 간지가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저는 결국에 그냥 내가 비싼 커피를 사서 집에서 내려 마시는데 맛있게 내리면은 장땡이거든요. 어떻게 주전자를 이렇게 기울여도 그냥 이렇게 같은 물줄기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더 기울이면 약간 더 세게 나오고 덜 기울이면 약간 더 덜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원형으로 돌리면서도 똑같은 물줄기를 계속 부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아까 제가 칼리타 웨이브 물 부을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500원짜리 동전 크기로 원형으로 그려주기만 해도 맛있다고. 근데 얘는 또 이렇게 너무 높게 물을 떨어뜨리지만 않으면 난류를 많이 방지해 줄 수가 있어요. 최대한 가깝게 커피층에 부어줄 수가 있어서. 그래서 훨씬 더 깨끗하고 깔끔한 커피를 드실 수가 있다. 초보자들은 이렇게 부었다가 줄어들었다, 부었다 줄어들었다, 부었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물줄기가 일정하지가 않게 부어진단 말이에요. 보이세요? 저는 이렇게 일정하게 부을 수 있어요. 근데 초보자들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한 번에 팍 많이 나가기도 하고 조금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커피가 이거에 따라서도 맛이 달라져요. 그냥 얘 끼워버리고 맘 편하게 500원짜리 동전 크기를 이렇게 부어줘 버리자는 거죠. 그러면은 커피가 무조건 맛있어져 버리니까 하나라도 변수를 줄여보자는 거예요. 칼리타 웨이브라는 드리퍼가 이미 차선 이탈 방지를 해주는 반자율 주행 기능이라고 보시면, 물줄기 조절 밸브를 끼워버리면 완전히 테슬라만큼의 오토파일럿 정도는 아니어도 BMW 정도 되는 꽤나 똑똑한 자율주행을 켜놓고 운전하는 거랑 비슷한 정도의 편리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물 끓이고 작은 주전자에 옮겨 담고 이런 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냥 내가 딱 추출하고 싶은 물 온도로 맞춰놓고 1시간 정도 그 온도를 유지시켜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씻기 전에 그냥 보온해 놓고 물 온도 맞춰 놓고 씻고 나서 그냥 바로 핸드드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브리스타랑 펠로우 이렇게 두 개를 둘 다 사용을 하거든요. 원래 저는 브리스타만 썼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푸어오버로 펠로우를 많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이것도 사서 써봤는데, 푸어오버 방식으로 할 때는 펠로우를 많이 써요. 그리고 좀 더 난류를 강하게 주거나 핸드드립 방식으로 조금 더 물줄기를 세밀하게 조절하고 싶을 때는 브리스타를 쓰고 있어요. 이 드립포트 관련해서도 나중에 컨텐츠를 찍어볼 건데, 나는 낙차를 줄여서 꿀처럼 진하고 달달한 커피를 마셔보고 싶어. 그리고 푸어오버도 하고 싶고 그냥 모든 방식에 섬세하게도 물을 붓고 푸어오버나 난류를 좀 더 강하게 주고 싶어 라고 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브리스타가 훨씬 더 좋고요. 아니면 나는 요즘 유행하는 이런 푸어오버 스타일, 이런 방식을 좋아하신다면 펠로우가 좋아요. 얘는 어차피 아무리 기울여도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일정하게 푸어오버로 부어주시기가 편하다. 마치 이 물주기 조절 밸브를 브리스타에 끼운 거랑 비슷한 정도, 하지만 그거보다 유량이 좀 더 많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브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얇게도 부어줄 수 있지만 여기서 펠로우보다 더 강하게도 부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물을 드리퍼에 꽂아주는 방식으로 난류를 이렇게 더 일으킬 수 있는 방식으로도 드립을 할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드립을 하기에 물주기가 한계가 있어서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네 두 개도 제가 태그를 달아둘게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자연스럽게 온도를 떨어뜨리면서 핸드 드립 할 때 쓰는 이 칼딘 주전자도 같이 달아둘게요. 그리고 이 물줄기 조절 밸브가 알리에서 사면은 더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리 것도 달아두고 쿠팡 것도 달아둘게요. 편리하신 걸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우선 방금 소개해드린 것까지 해서 10만원 이내로 입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수분들은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약간 듣고 악플 달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엄청 중요한 그라인더를 아직 말씀을 안 드렸죠. 진짜 중요한 게 지금부터니까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라인더 없이 우선 입문을 해보실 분들은 이렇게 온라인에서 원두를 구매할 때 프렌치 프레스로 갈아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핸드드립으로 갈아달라고 하면 일부 커피숍에서는 하리오로 기준을 맞춰가지고 너무 가늘게 갈아주는 곳들이 있어서 칼리타 웨이브로 시작하신다는 가정 하에 프렌치 프레스 굵기로 설정해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스팅 날짜로부터 4일에서 일주일 사이 정도가 되면 그냥 그거를 냉동실에 넣으세요. 아마 여기서 향이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고 난리를 치실 분들이 분명 계실 건데, 개떡 같은 핸드밀 써가지고 막 입자도 불균이라고 거기서 생기는 어떤 잡스러운 맛, 그런 게 있는 것보다 저는 차라리 업소에서 다 대부분 EK43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장인의 칼을 빌려서 쓰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이 커피가 갈자마자 향이 막 날아가가지고 거기서 뭐 몇 분 지나면 향이 얼마나 손실된다 이런 거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딱 잘라서 검증된 게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핸드드립만 잘하면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무조건 맛있게 나와요. 여기서 고수분들은 지금 아마 막 댓글 달려고 하실 건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우선 홈카페를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괜히 막 뭐 애매한 거 한 5만원 8만원짜리 주고 더 샀는데 만약에 그라인더 때문에 어떤 거슬리는 맛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팔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애매한 거 사서 하다가 실패하느니 저는 우선은 내가 홈카페가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자. 최소한의 돈으로. 커피 전문점은 대부분 3,400만원 사이 정도 되는 좋은 그라인더를 써요. 그래서 아예 갈아달라고 하고 그거를 일주일 되기 전에만 냉동 보관을 해주시면은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지금 안내해드리는 대로 우선 장인의 칼을 빌려 쓰고 칼리타 웨이브랑 물줄기 조절 밸브로 커피의 맛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라인더에 돈을 써보는 겁니다. 자, 이제 그라인더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서 진짜 가슴 아픈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20살 때 그 당시에 엄청 잘 팔리던 가성비 핸드밀을 사서 핸드드립을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나라 브루잉 챔피언을 하셨던, 지금은 파이브 브루잉을 운영하고 계시는 도용수 대표님하고 그 당시 국가대표 출신 바마세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 최연서 대표님이 홍대에 파이브 익스트랙츠라는 매장을 같이 운영하고 계셨어요. 도용수 대표님이 내려주신 핸드드립을 마셔봤는데 야,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또 최은선 바리스타님이 로스팅을 잘 하시기로 엄청 유명하세요. 그래서 파이브 익스트랙츠에서 원두를 사서 최은선 바리스타님 로스팅 잘 하시니까 이 원두로 내려 먹으면 나도 무조건 맛있겠지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핸드밀러 열심히 갈아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근데 맛이 뭔가 달라요. 뭔가 매장에서 먹었던 그 깨끗하고 또렷한 그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당연히 도용수 바리스타님하고 저하고 실력 차이가 났겠죠. 근데 이거를 해결해버린 방법이
방법이 있어요. 정말 놀랍게도 이게 돈으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커피 실력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때 제가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그 당시에 하이엔드 그라인더였던 말코니 과테말라라는 그라인더를 샀었어요. 얘는 지금 저희 어머니 댁에 있습니다. 이 그라인더가 EK43 나오기 전에는 고급 그라인더였을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한 240만 원 주고 샀었으니까 학생 입장에 돈을 진짜 엄청 많이 쓴 거예요. 그 말코니 그라인더를 사고 나서 다시 5익스트랙츠에서 원두를 사가지고 내려봤습니다. 아예 다르더라고요. 진짜 완전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맛. 제가 그 거지 같은 핸드밀하고 말코니 과테말라하고도 또 비교를 해봤단 말이에요. 상대가 안 돼요. 진짜 달라요. 여기서 또 비싼 거 사면 당연히 맛이 좋아지겠지 싶으시겠지만 단순히 비싼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제 커피 실력이 말도 안 되게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저가형 핸드밀에서 나오는 그 잡스러운 맛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사라져 버리니까 내가 커피 한 잔에서 뭘 잘못했는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원두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내가 푸어링을 잘못해서 생긴 문제인 건지 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라인더가 좋아지니까 애초에 맛이 없어질 요소 하나가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실력이 훨씬 빠르게 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커피 인생이 너무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저가형 그라인더는 아예 구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가형 그라인더 쓰다가 이 커피 맛에 실망하고 홈카페 포기하고 당근에 내다 파는 게 훨씬 낭비라는 거예요. 어차피 업그레이드 하게 되거든요. 돈이 지금 당장 없으시면 유명한 로스터리에서 갈아서 받는 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가형 그라인더보다 저는 그게 훨씬 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이제 커피를 더 맛있게 먹어보고 싶어지는 그 열망이 생기고 그라인더에 욕심이 생길 때 그때 사셔도 절대 안 늦습니다. 우선 커피를 내리는 그 자체, 그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라인더를 산다면 그래 너 1억 쓴 너는 도대체 뭘 사고 뭘 평생 동안 사용할 건데?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도 코만단테 씁니다. 여기 보이세요? 코만단테 지금 쓰고 있는 거? EK43 있는데 도대체 이거 왜 써?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홈카페가 또 약간 이 핸드밀로 갈아먹는 이 감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EK랑 다르게 레시피 공유가 엄청 명확해요. 유명 챔피언들이 해외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코만단테로 레시피를 공유해주면 그거를 한번 다 따라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맛있는 레시피 영상들만 제가 영상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올리는 그 레시피 영상들 있잖아요. 진짜 한번 꼭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고생해서 테스트 해보고 만든 겁니다. 무튼 코만단테 말고 요즘 원지 프레소랑 킹그라인더 이런 제품들이 오히려 코만단테보다 만듦새도 훨씬 좋고 내구성이나 편의성도 훨씬 더 좋다 하더라고요. 심지어 원지 프레소 X 울트라, K 울트라 뭐 이런 버전이 있는데 그거는 코만단테보다 가격이 거의 반 가격인데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코만단테를 못 찾았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맛도 약간의 브랜드 방향성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원지 프레소 괜찮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홈카페 핸드밀 예산 배치를 상당히 여유롭게 해놔가지고 이 편의성 때문에 코만단테를 사용했던 건데 추후에 핸드밀 시리즈 해가지고 진짜 일반인들도 차이를 느낄 수 있는지 블라인드 테스트 진행해서 한번 컨텐츠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건 그리고 앞으로 평생 동안 사용할 건 코만단테입니다. 왜냐면 레시피 공유가 너무 편해. 편의성이 아무리 좀 안 좋고 요즘에 이거보다 저렴하고 좋은 게 많다고 하더라도 그냥 저는 코만단테 28클릭, 코만단테 20클릭 이게 너무 편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저한테. 어쨌든 우리가 분쇄도를 찾아가면서 버리는 원두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고 추천드릴 거는 우선은 코만단테입니다. 핸드밀 편 비교 영상 만들고 나서 전동 그라인더 편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카리타 웨이브로 혹시 어떻게 더 맛있게 내릴 수 있는지 레시피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꼭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제가 1억을 쓰고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용할 것들로만 정리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비싼 장비가 꼭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 주진 않아요. 실패 없이 맛있는 커피가 나오는 장비들을 먼저 세팅을 해놓고 아낄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돈을 아끼면서 그 돈을 이제 그라인더에 투자를 하시면 너무 현명한 커피 생활이 될 것 같다. 홈카페를 하시다가 커피 맛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쓰고 떫은 맛들을 없애고 달콤하게 커피를 내릴 수 있는지 방법들을 다 정리해둔 무료 PDF가 있어요. 7,000분이 넘게 받아가셨고 제가 진짜 밤새 가면서 한 달 넘게 공들여서 만든 거고 뭐 제가 홍보하려고 만든 것도 아니고 진짜 구독자분들이 맛있는 커피를 집에서 내려 드셨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만들었거든요. 링크 통해서 편하게 다운받아 가시고 저를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 올릴 때마다 응원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는 그거면 됩니다. 무료 PDF 받아가실 수 있게 고정 댓글에 링크 다 남겨둘게요. 꼭 받아가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그리고 평생 사용할 제품들 태그에 남겨두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핸드밀, 전동 그라인더, 드리포트 이런 비교 컨텐츠들로 어떤 거를 사면 좋을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서 추천해드리는 그런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두시면 제 채널을 더 빠르게 찾아오실 수 있겠죠. 행복한 홈카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